병원에 입원하는 이유가 크게 이제 자타의 위협이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해의 위협이 있어서 입원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외래를 가고 외래에서 진료를 보다가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의사분이 이제 오더를 넣어요. 입원 오더나 이렇게 입원 권유를 하게 돼요. 그래서 권유를 할 때 만약에 본인이 입원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런 외래에서도 지켜본다던가, 정말 너무 상황이 급박하고 위험하다 라고 하면 보호자에게 연락을 해요. 그래서 보호자의 동의나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입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신과 의사분의 그런 판단 아래에 입원을 하게 되고요. 입원 절차는 그냥 간단해요. 서명하고 하라는 대로 그냥 설명을 하면 돼요. 인권에 관한 설명도 있고, 권리고지, 정신과 같은 경우에는 강박이나 안정제 투여 같은 거 전부 다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경우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에 설명을 하고 병동 안내를 받고 병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마음이, 저는 솔직히 내가 그렇게 심하다고 병원에 입원하라고 하는 거지?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정신병원 같은 데 들어가도 되는 건가? 다들 엄청 아프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일 텐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조금 죽고 싶다는 건데, 조금이 아니었지만 그냥 죽고 싶다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엔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엄청 심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죽고 싶다는 건데 굳이 병원을 입원하라고 왜? 이런 마음이 사실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병원에 되게 오래 있었는데 그럴 줄 꿈에도 몰랐고요. 그냥 일주일 있고 한 달 있으면 퇴원하겠지 이런 생각도 했고, 나는 정신병원이랑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도 했어요. 되게 정말 뭘 모르고 있었던 앞으로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죠. 정신병동은 이제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개방병동, 반개방, 반폐쇄병동, 그리고 개방병동 했구나. 다시 할게요. 정신병동 종류는 크게 3가지고요. 개방병동, 반개방 혹은 반폐쇄병동, 폐쇄병동이 있어요. 개방병동은 일반 병원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외출이 가능하고 면회 시간에 면회가 가능하고 보호자들이 좀 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개방병동이고요. 반개방 혹은 반폐쇄병동은 이름은 똑같은데 이렇게 명칭이 2가지로 불려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폐쇄병동이에요. 기본적으로는 폐쇄병동인데 의사의 허락을 받은 사람이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출이 어느 정도 가능한 거죠. 대신에 위험성이 있거나 의사의 그런 허가 없이는 외출이 불가능한 경우고요. 폐쇄병동은 이제 완전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신병동인데 밖에 나갈 수 없고 면회 시간을 제외한 보호자 출입이 불가능하고 소지품도 엄청 꼼꼼하게 검사를 해요. 물건 진짜 하다못해 볼펜 하나까지도 검사하는 곳이거든요. 네. 만약에 필요에 의한 외출을 해야 될 경우에는 무조건 의사의 오더가 있어야만 외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창문도 이만큼밖에 안 열려요. 왜냐면은 이게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거나 탈출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창문도 이제 대부분 방범창 같은 게 쳐져 있거나 아예 열리는 게 이만큼씩밖에 안 열리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딱 말 그대로 폐쇄 병동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갇혀 있는 거고 좋게 말하면 보호받고 있는 거죠.
정신과 약 먹는다고 얘기를 하면 다른 분들이 그거 빨리 끊어야지, 야, 몸에 좋지도 않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뭔가 당뇨에 관한 약을 먹고 있는데 당뇨약 끊어야지, 당뇨약 건강에 안 좋은데 막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냥 잘 챙겨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만성 우울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약을 복용해야 되는 것도 있고 사실 완치라는 개념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신과 약을 먹는 건데 사실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도움이 된다라고 느낀 거는 공황장애의 경우에는 이렇게 내가 조절할 수 없는 불안이 오잖아요. 그때 약을 먹으면 심적으로 조금 가라앉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약을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 하는 믿음 플러스 이제 효과가 빠른 그런 약을 섭취를 해서 좀 차분해지는, 그래서 공황장애에선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울증 자체는 약을 먹는다고 해서 크게 변화하는 거는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최소한 약간 잠을 조금 더 잘 잘 수 있고 뭐 이런 생활 리듬을 잡기 위해서 먹는 느낌이고요. 부작용도 몇 개가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지금도 그런데 손을 좀 많이 떨어요. 그래서 이제 성인이니까 술자리 같은 데 가면은 술을 따르는데 이러고 손을 진짜 이러고 막 따르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한 번씩 물어볼 정도로 손을 많이 떠는데 저는 그냥 편하게 얘기해요. 저 약 부작용 때문에 그래요 이러고 편하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가장 상처받았던 말 3가지는요. 하나는 저런 것들은 다 정신병원에 쳐넣어야 돼. 범죄잖아. 약간 그런 폭력성이나 아무래도 좀 안 좋은 의미로 쓰이잖아요. 근데 다녀온 사람 입장으로서는 사실 정신병원은 그래서 넣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모두 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뭐 그런 건 있기도 하네요. 네, 있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치료의 목적으로 가는 거지 뭔가 감옥 같은 느낌이잖아요. 범죄를 저질렀으면 감옥에 가고 치료가 필요하면 병원에 가고 이 개념인데 저런 건 병원에다 쳐넣어야 돼? 뭐 이런 말들을 들으면 아직 인식이 그렇구나 하고 조금 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왜 우울해요? 이유가 뭐예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히 그렇게 상처받는 건 아닌데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우울이 있다는 거를 약간 받아들이지 못해 하시는 것 같아요. 무조건 이유가 있어야 되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아야 내 감정을 그제야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유를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우울한 날도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말하는 게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상처받았던 게 작가님은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사실 상처를 막 다른 사람한테 말에 대한 상처를 많이 안 받는데 그런 얘기를 딱 보고 들으니까 내 아픔을 뭔가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아파할 그런 가치가 없다? 상황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왜 우울해야 되냐? 앞에 거랑 비슷하죠? 왜 우울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저에게 던지는 말 같더라고요. 일단 첫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신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동안부터 태어날 때까지의 일기장이에요. 그래서 사실 사건이나 이런 주변
환경에 대한 내용보다는 제 감정에 대한 글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어떻게 느꼈고 오늘 어떤 감정이고 그 감정을 묘사하는 거에 중심을 뒀던 책이고요. 두 번째 책인 슬픔은 병일지도 몰라는 조금 더 상황 위주예요. 정신병원에 처음 입원했을 때 입원 과정부터 퇴원까지 제가 첫 입원에 반년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반년에 대한 이야기여서 뭐 정신병원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도 있고 상담했던 내용도 있고 입원 과정, 뭐 병원에 있는 치료 프로그램 이런 주변 상황들을 조금 더 많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유머러스하게 풀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우울하면 그 안에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고 기쁨이 없고 무조건 우울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울함 속에서 느껴지는 기쁨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잡아낸 게 두 번째 책이고요. 첫 번째 책은 그냥 그 우울한 감정에 푹 빠질 수 있는 책이에요. 일단은 SNS 활동,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수연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꾸준히 소식 전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신질환에 관련된 거 외에도 뭐 개인적인 생활 이런 것도 보실 수도 있고요. 작업실을 내서 이제 사람들 만나는 공간을 늘리고 글을 계속 써서 다음 세 번째, 뭐 네 번째 책 이렇게 글로 찾아뵙고 내가 뭔가 극복해서 이렇게 하면 나아져요 라는 게 아니고 그냥 같이 거기에 있는 입장으로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해도 해주고 그런 관계를 형성해 가고 싶어요.